목탄으로 그려내는 달빛의 녹취록. 달빛에 비친 대나무와 매화, 소나무 등을 그리며 동양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해온 이재삼 작가.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자연의 경치를 통해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목탄화가 이재삼 작가와 그의 작품들을 아름다운 TV 갤러리에서 만나봅니다. 네, 오늘 아름다운 TV 갤러리는 이재삼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온통 흑백의 그 조화로 작품이 되어 있는데 어떤 재료로 지금 작업을 하신 건가요? 저기 목탄은 서양의 그 재료인데요. 네. 유럽에서는 유화를 그리기 위한 어떤 밑그림이나 네. 기초 재료로 사실 사용하는 건데, 아.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먹에 대한 동양의 먹의 개념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동양의 먹의 개념은 태워서 거기에 물과 악유를 섞은 게 먹이고, 제가 쓰고 있는 이 목탄은 나무를 태운 그대로의 날 것입니다. 이 날 것 재료가 오히려 먹 쪽으로 저는 가깝게 동양적인 재료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은 뭐 목탄 화가라고 좀 칭해도 될까요? 네, 이재삼 작가님은 네. 국내 화단에서 목탄을 이용한 정교한 표현에 있어가지고 독보적인 작가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네, 강원도 영월 출신이신데요. 강릉대에서 그리고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한국적인 소재로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동양 화가가 아니냐는 그런 이제 오해도 받기도 하는데요. 네, 이 목탄을 소재로 작업을 하시는 작가들이 계신가요, 교수님? 사실 뭐 세계적으로 볼 때도 아주 드문 작가라고 네. 봐야 되겠어요. 근데 아마 내가 볼 때는 그 박진주 아나운서나 네. 박형 그 마케터님이나 너무 이게 그림이 낯설으니까 다른 작가들은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오늘은 그냥 바로 작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봐가지고 이재삼 씨가 서운했을 것 같아. 자기소개를 조금 그러니까요. 해주시죠. 네. 저는 뭐 처음에 그 대학하고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습니다. 네, 서양화를 전공했는데 30대 중반을 넘으면서 왜 그 20대는 보통 몸으로 오는 그 사춘기가 있는데 그 직업의 사춘기가 저는 보통 30대에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가로서 그 과연 서양을 전공했지만 서양의 어떤 종속된 그림이나 서구의 조형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면 한국화다운 한국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 해서 사실은 기존에 제가 배웠던 거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불식시키고 지금 그리고 있는 이쪽 어떤 한국의 정서가 담아있는 한국화가 아니라 동양화가 아니라 한국의 정서가 담겨있는 그림을 그림으로 제가 사실은 바꾸게 된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저 뒤에 보이는 그 화구 박스가요. 네. 되게 독특하거든요. 네. 손수 만드신 건가요? 예,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네. 직접 만든 그럼 재료인데. 지금 목탄이 담겨져 있는 건가요? 예, 목탄인데 제가 목탄 배달하는 그 중국집 그건 아니고요. 크기별로 다르게 예, 있더라고요. 보통 목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저는 처음 봤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네. 그 재료의 어떤 그 사이즈가 나와 있는 건데 보통 이 정도 두께 1cm 넘는 두께는 바탕을 깔 때 주로 하게 되고요. 예, 여기 한 2, 3mm 되는 요 정도는 묘사할 때 그렇죠. 디테일할 때 나오죠. 색필의 역할을 예. 하시는 근데 이 목탄이 힘든 게 그 아주 디테일한 섬세한 묘사가 안 돼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보통 뭐 붓이나 그 펜으로 하게 되면은 디테일이 나오는데 목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는 거기서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좀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주로 이제 그 서양에서는 목탄을 기초 이제 드로잉 재료로 쓰면서 네. 식빵을 지우개로 이렇게 이용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작가님은 지우개는 어떤 걸로 사용하시는지? 그건 보통 종이 위에 목탄을 사용할 때 드로잉할 때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고요. 네. 저는 이 천 자체가 캔버스 천이요. 예, 캔버스 네. 광목천입니다. 네. 예, 광목천 그 동대문 쪽에서 나오는 어떤 그 날 것, 캔버스 화방에서 파는 코팅된 재료가 아니고 그대로 네. 면에 대한 어떤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닦아내면 탁해지기 때문에 끝까지 화이트는 남겨놓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하얀색을 어려운 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화이트는 거의 사용 안 하고 네. 천 그 색깔 자체가 화이트고 이 목탄의 농담으로
그거를 저게 회색이나 중간 밝은색을 쓰고 그렇군요. 있기 그러면 때문에. 캔버스천이 아니고 광목천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광목천이죠. 직접 이렇게 세팅을 예, 하시는 제 그림은 웰빙입니다. 숯과 네. 면입니다. 네. 그럼 저기 교수님. 보이는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목탄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는 장면을 스튜디오에서 볼 수 네. 있는 건가요? 예, 근데 이 목탄이라는 게 저 두껍게 하게 되면 으스러지고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마무리까지는 못 보여주고요. 네. 중간 과정을 어느 정도까지 제가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지금 뒤에 있는 이 작품이 어느 정도 시작을 해서 오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대나무 맞죠? 네. 네. 대나무죠. 네, 대나무입니다. 네. 작가의 작품에서 대나무 작품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 작품이 네. 코롱에 그 소장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네. 아까 조금 전에 그 작가님 몰래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해봤어요. 네. 원래 목탄이 거칠거든요. 근데 스며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밑작업의 방식이 노하우가 있으시겠지만 살짝 공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이거 저 목탄은 이게 층을 두껍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있는 네. 재료예요. 네. 그러니까 파스텔, 목탄, 콘테 이런 종류가 주로 가루의 재료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밀착하는 방법과 묘사하는 방법이 기존에 문질러서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그냥 얹혀지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런데 이 위에 밀착할 때 쓰는 재료는 거의 자연 재료인데 뭐 송진이나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재료를 제가 개발해서 사실 코팅한 재료를 제가 만들었었죠. 이런 거 다 알려주면 제가 영업 비밀인데. 그러면은 지금 작업을 좀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제가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그 이재삼 작가의 작품은 사실 대단히 작업 과정은 단순해 보이지만 네. 저것이 그 숯가루가 자꾸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독특한 그 코팅. 아마 일반적으로 이제 그 데상 같은 거, 드로잉 같은 거 할 때는 픽셔티브 같은 것으로 이렇게 그 떨어지지 않도록 정착을 시키는데 이재삼 작가의 같은 경우는 저것이 광목천 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 독특한 작가의 그 영업 비밀을 공개하기를 꺼리시는 것 같아. 네, 영업 맞습니다. 비밀이라고 네.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제가 작품을 가까이서 보니까요, 매끈하지가 않고 표면이 좀 이렇게 네. 질감이 살아있는 것 살아있죠. 같아요. 네. 그래서 작품을 실제로 봐야 된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다는 새삼스럽게 느껴지는데요. 네. 근데 거친 표면 이게 느낌이 있고요. 근데 여기 화이트 같은 게 뭔가 그쵸? 아무래도 흰 살짝 그 물감도 위에 조금은 쓰신 어느 정도 것 이렇게 같아요. 네. 그 매화의 발꽃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다시 이렇게 리터치를 한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달빛에 비친 매화잖아요. 네. 그래서 달빛에 비치면 아무래도 이렇게 밝게 비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화이트로 이렇게 처리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달빛에 비친 매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재삼 작가님, 지금 작품들이 좀 깜깜한 곳에서 이제 하얀 빛을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그럼 다 모든 작품이 좀 달빛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제 작품에 대한 일관된 그 작가의 철학은 달빛입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대나무, 매화, 뭐 폭포 이런 소재 자체보다는 동양이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고 특히 동아시아나 한국 한중일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달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양력과 음력이 있는데 음력의 문화인데 우리 선조들은 농경 문화와 어업 문화였거든요. 네. 그러면 농경문화, 어업문화 할 때 이 달의 어떤 주기에 의해서 사실은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었죠. 그 풍년이 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제가 그 달을 주제로 한번 달빛을 주제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단순한 풍경화가 아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달빛을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작가가 아무래도 이것들은 이제 뭐 사진을 찍기도 어려울 것이고 실제 그러면 뭐 밤에 그 산행 같은 걸 한다든가 그런 것이 불가피할 텐데 뭐 무섭지 않나요? 또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산 속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 전국 제가 사실 이거 그리기 위해서 전국 산하에 있는 소나무 같은 게 노송, 뭐 천연기념물부터 보호수, 지역의 보호수 같은 거 거의 다 한 60, 19그루 정도를 제가 보게 됐고요. 대나무도 뭐 담양 쪽이나 하여튼 여러 남도 쪽을 많이 제가 여행을 했죠. 매화는 뭐 서남사, 뭐 송광사, 뭐 백양사 하여튼 그런 고매,
오래된 그 나무를 제가 많이 보러 다녔는데 네. 가서 일단은 제가 스케치는 서양처럼 이렇게 단순한 스케치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먼저 스케치합니다. 오. 마음속에 각인이 되는 게 먼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달빛을 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밤에 그 으시시한 야밤에 제가 폭포 같은 경우에는 한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생각을 해보죠. 그럼 사실 실질적으로 그 밤 풍경에서 보게 되면은 달빛이 이렇게 환하지는 않지만 제가 연출된 거지만 실질적으로 눈이 망막이 그 밤에 적응이 되게 되면은 물이 하얗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비로움이나 그런 어떤 달에 대한 정서를 제가 그림에 끌어들이는 게 저의 어떤 그 작품의 철학이죠. 그러면은 전형적인 올빼미형 네. 그런 작업을 하시겠어요. 밤에 일하시고 낮에는 좀 주무시고. 아닙니다. 제 작업 자체는 저도 사실은 뭐 대부분 그 예술가들이 밤에 그 감성에 불지르는 그런 직업인데 제가 30대 중반 아까 업의 사춘기가 왔을 때 최소한의 이성적인 게 좀 들어오면 어떻겠나. 감성에 불지르는 직업인데 그래서 연애하듯이 하지 말고 약간의 결혼 생활하는 것처럼 좀 어느 정도까지 이성을 가지고 하면 어떨까 해서 작업하는 시간대를 제가 바꿨어요. 주간형으로. 네. 대부분 다 야간형인데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그 직장인이나 공무원들처럼 아침 작업실 도착하면은 8시나 8시 반, 오후 퇴근 시간은 6시, 7시 해서 작업에 어떤 그 투자하는 시간이 하루에 한 8, 9시간은 제가 무조건 투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 작업이 시간에 어떤 노동이 없으면 또 나올 수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작업이기 때문에, 예, 제가 시간 투자를 그렇게 하기로 했었죠. 네. 그래서 그 이재삼 씨를 이제 한때 그 장흥 아뜰리에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네.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다른 작가들은 다 밤에 그 그림을 그리는데 그쵸. 이재삼 씨는 이제 저 집에 퇴근해서 집에 가니까 그래서 이재삼 씨 별명이 그 미술계의 공무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쵸. 아침에 출근해서 네. 정말 저녁에 퇴근하고 그러니까 공무원처럼 그림을 그리는 화가다. 재밌어요. 출퇴근하는 작가.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보니까요, 지금 제가 몰래 이렇게 만져봤는데, 손에 목탄이 안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작품 위에 코팅이 되어 있는 건가? 지금 궁금한데. 네. 작업이 중간 과정에서 계속 쌓아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툭 털면 다 으스러지거나 날려버리니까 이 층이 굉장히 두꺼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 쌓아가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쌓아가면서 하는 게 한 7번에서 10번 그 사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다 완성됐을 때 최종적으로 코팅을 2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에서의 그 보호할 수 있는 막을 형성하는 걸 한 번 하게 되고 두껍게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를 제가 또 한 번 바릅니다. 그림은 그 햇빛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습도와 햇빛에. 그래서 마무리가 최종적으로는 코팅을 또 해주죠.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작업 과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저희 뒤에 있는 이 작품은 대작이잖아요, 네. 작가님. 굉장히 크기가 큰데 이 정도를 작업을 하시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통 제가 대작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6, 7m 정도 폭이 6, 7m 정도 되는 사이즈와 높이가 한 2m 50 되는 그 정도 작품 1년에 한 2-3개 정도 하면은 1년이 갑니다. 그래서 사이사이 중간에 작은 작품들을 제작을 하는군요. 예. 왜냐면 저도 뭐 작업실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저기 소품으로 아트페어나 옥션에 작품을 내서 갤러리를 통해서 그래서 그 작업실 유지비 나와야 되니까 생계형 아티스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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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1,000호 이상 되는 그런 대작들을 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2-3점이면은 희소성의 가치도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런 작가가 생각이 나요. 영국의 초상화가 루시안 프로이드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네. 그 작가도 한 점을 작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년에 5점 정도밖에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세선 작가님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미 이제 네. 가치가 희소 가치까지 더해지는 그렇죠. 그런 그리고 작품이다. 또 알려진 바로에 의하면은 그 크리스티 경매에서 4번이나 이제 낙찰 대신 이력도 있으시더라고요. 그 작품의 주제 같은 것으로 본다면은 그 이전에 사실 뭐 말 같은 것도 그리고 네. 이제 근래에는 이제 뭐 매화라든가 소나무라든가 뭐 폭포 이런 거를 중심적으로 이렇게 그렸었는데 사실 홍콩의 크리스티에서 소개됐던 것들은 전부 다 그 대나무였었죠. 대나무하고 소나무하고요. 네. 그다음에 인물.
예, 그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말하고 인문하고 그랬었는데 그건 이제 목탄 자체에 대한 기법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말을 계속 그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나 인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가의 철학이 실려 있다기보다는 어떤 시작 출발점에서의 어떤 그 그림의 어떤 관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말 같은 경우에는 장식적이거든요. 사실은 작가가 그런 장식성에서 너무 얽매여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자기 어떤 작업에 대한 깊이나 어떤 철학을 보여주기엔 한계가 있지 않나 해서 사실 말이 좀 팔리긴 했는데 과감하게 예, 제가 사실 접으면서 그 한국의 산하에 대한 어떤 송중매부터 해서 폭포 이런 관점으로 제가 작업을 하게 된 거죠. 네, 사실은 저는 소나무나 대나무 하면은 뭐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제 주입식 교육으로 받았거든요. 지조와 절개 뭐 그렇죠. 이런 거죠. 네,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배웠는데 이재삼 작가님은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달에 비치는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그 표현을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연구도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달빛을 통해서 우리 이재삼 작가님이 좀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라던가 그런 게 있으신가요? 그 동양에서는 달과 물이 하나의 생명의 잉태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달에 대한 원력의 어떤 그 음력의 주기에서 밀물, 썰물이 형성되고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비가 오는 그런 시점이 여러 가지 형성되는 어떤 음력을 뗄 수 없는 관계죠, 동양인들한테는. 그리고 제가 이게 폭포도 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물에 대한 어떤 그 사실은 좀 재미없는 사람이나 인간성이 없는 사람 가지고 너 참 드라이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어떤 이 습해야지 곰팡이부터 버섯부터 시작해가지고 생명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작업에서 그 달과 물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떤 마음속에 담고 작업을 항상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달빛의 주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네거티브한 그 소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달빛에 대해 얹혀져 있는 제 검정색 그림이 색채가 그게 달빛의 색채인데 그 달빛을 꾸준하게 그려가면서 앞으로 소재는 무한하다고 봅니다. 송중매를 출발했지만 뭐 어떤 그 소재든 상관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년까지 하던 저희 달빛을 한번 추적해보는 작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작업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빛을 추적하시다가 이제 폭포로 넘어가게 되신 건가요? 예, 다음 제가 6월에 지금 아트사이드에서 개인전이 잡혀 있는데 6월에서 7월 거쳐서 한 달 정도 그때는 제가 물만 테마로 해서 그 폭포 그리고 물안개 해가지고 그리고 한국 정원에 비춰진 연못에 달빛은 없지만 그 물에 비춰진 달 이렇게 주제를 해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 그 작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소나무라든가 혹은 대나무라든가 매화 이런 것들은 뭐 이미지상으로 우리가 뭐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그 송중매이지만 사실은 작가 입장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달빛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더 표현하는데 주목하고 싶은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죠. 제가 그 소재에 얽매이는 작가보다는 뭐 대나무, 소나무, 매화, 뭐 폭포 이런 어떤 소재가 아니고 달빛이 어디에 비쳐서 그 달빛의 정서가 얼만큼 제가 달빛의 영혼을 뽑아내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 작품이 좀 무겁더라도 말년까지 그런 작가가 되고 싶은 게 저의 철학입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공간의 그 한계상 이렇게 큰 대작들을 주로 하시는데 네.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근데 대작이 아닌 소품이요 100호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소품 하면은 한 10호, 20호. 20호 이런 작품을 얘기하잖아요. 네. 대작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해요. 네. 작가님 그 이유가 네. 뭔가요? 제가 그 20대 말에 유럽을 여행 가니까 네. 유럽의 미술관을 여러 가지 탐방을 하는 과정에서 그림이라는 거는 다 대작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저희들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이게 인테리어용으로 하는 그런 과정보다는 그래서 자기가 맞는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 했는데 저에게는 또 대작이 맞고요. 그래서 그 제가 보실 수 있는 어떤 그 그림에서의 감동이나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자 하는 그 컨셉은
대작이 많기 때문에 제가 대작을 한 거지 뭐 의도적으로 뭐 이게 저기 대작으로만 해서 보여주게 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작가의 역량은 어차피 그 미술관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미술관 그 누구나 다 미술관에 작품이 걸리기 원하는데 그러려면은 어차피 작가가 할 수 있는 거는 대작을 위주로 작업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재삼 작가의 개인적인 뭐 컬렉터들의 어떤 뭐 교훈이라든가 에피소드 같은 건 없나요? 어떠세요? 제 그림을 저기 그 콜렉터 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시대의 한국인의 사람으로서의 한국인의 정서를 그 마음 밑바탕에 그걸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걸 적나라하게 어느 부분에서 이 시대에 나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제 작품을 많이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종의 이제 한국화가 가지고 있는 그 화선지에서 먹그림 자체에서의 그 부분보다는 컨템포러리가 같이 얹혀져 있는 한국인의 정서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그림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주로 건축 문화 쪽 그리고 그 한국 학이나 뭐 이렇게 좀 그런 더 분들이 전통적인 그런 공부를 네. 하시는 분들. 전통적 그리고 아주 컨템포러리 하신 저기 작업을 콜렉트 하시는 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작품을 오히려 그 전통보다는 현대와 넘나드는 그런 부분이 크로스오버적인 부분이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네. 블랙의 미학에서. 예.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회사님들 중에서 소나무를 좋아하시고 모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죠. 네. 그래서 저 작품을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나무를 선물하지 않고 이제 나무가 그려진 그림을. 아니 그 나소나무 하나가 알다시피 되게 비싸거든요. 그렇죠. 10억 개도 있고. 네. 그러니까 살아 숨쉬는 노송의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학에 담긴 그런 작품을 한번 소개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역시 아트 마케터로서는 또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네요. 네. 네. 자, 그러면요, 이재삼 작가님, 저희가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 혹시 앞으로 뭐 작가로서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다면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 저는 지금까지 저게 추구해왔던 달빛의 어떤 그 미학을 제가 흔들림 없이 그리고 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제가 마무리를 그 음의 미학, 양의 미학이 아니라 음의 미학, 네가티브 미학을 더 그 절정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달빛의 작가가 되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달빛의 작가. 예. 자, 이쯤에서 오늘 안 물어본다고 안심하고 계셨죠? 아니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들어보는 우리 김종구 교수님의 한 줄 평을 이재삼 들어볼까요? 작가는 네. 일단 색채에서 단일하게 그 목탄만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목탄만을 가지고서 한국인의 정서를 혼을 불러일으키는 점에서 한국인의 혼을 불러 세우는 그런 작가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멋진 표현을 해주셨어요. 혼을 불러일으키는 작가. 네. 공감하시나요? 그렇죠. 서양에서는 아무래도 네. 동양 사상이라든지 철학을 주제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간다고 해요. 그런 대표적인 작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뭐 거의 홍콩의 이미? 크리티를 통해서 네. 중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도 그 이재삼 씨에 대한 작품의 예술적인 평가나 이런 거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재삼 작가님, 그럼 달빛의 화가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가까운 지금 뭐 향후 미래에 전시 계획이나 뭐 어떤 뚜렷한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예, 지금 뭐 가까운 그 시일에는 개인전이 이제 6월 달에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 태백에 있는 폐광 그 대한문화공간 3탄 아트 마인에서 제가 기획 그 초대전 지금 가지고 있고 그 전라도에 있는 남포미술관 해서 몇 군데 그 미술관 지금 전시 가지고 있고 외국에 저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쪽 지금 전시 작품 나가 있습니다. 빠듯하게 지금 일정이 잡혀 있으시네요. 특히 또 뭐 저 강원도의 3탄 그 네. 아트 센터에는 네. 완전히 탄광 지대를 완전히 그 폐광을 갖다가 아트 센터로 이렇게 개조한대거든요. 그래서 네. 이 먹에 대한 혹은 뭐 검은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인상이나 이런 것을 가장 잘 극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데가 아마
거긴데 이재삼 씨의 작업하고는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전시 공간이라고 봐요. 네. 빡빡한 일정 이제 건강 유의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런 바람직한 공무원 화가로 활동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 우리 이재삼 작가님 덕분에 정말 한국인의 정서를 다시 한번 깨우친 것 같아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